밤이 화려한 도시 도쿄. 그 도쿄에서도 밀실문화 1번지로 알려진 아카사카이 요정가로 찾아드는 승용차와 사람들. 은밀하게 닫혀있는 비밀의 문 속에 그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여인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을 게이샤라 부릅니다. 아카사카 요정가에서 만난 두 명의 게이샤. 나이 든 쪽은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지만 젊은 쪽은 이제 막 게이샤로 입문한 신참입니다. 선배 게이샤인 다케우치 상은 집에 오자마자 오늘 일하러 갈 요정에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수련 과정에 있는 견습 게이샤를 그들은 마이코라고 부릅니다. 다케우치 상은 오늘 마이코를 첫 번째 연회에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이 어린 마이코는 바싹 긴장된 모습입니다. 다케우치 상은 먼저 자신의 화장부터 시작합니다. 게이샤의 화장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평범한 보통 여자에서 아주 특별한 여자로 변신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기모노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부분, 목에서 등까지 새하얗게 분칠을 합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능숙하게 칠해나가는 다케우치 상의 손길에서 그녀의 관록이 느껴집니다. 얼굴 화장은 특별한 도료를 사용하여 새하얗게 칠합니다.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철저히 손님들의 필요에 맞추어 존재하는 게이샤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게이샤의 새하얀 얼굴을 남자들이 마음대로 욕망을 그려넣을 수 있는 빈 캔버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분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게이샤의 화장법은 특별한 상품이 되기 위한 특별한 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케우치 상은 옛날 일본식 머리를 하기 위해서 가발을 사용합니다. 전통머리 가발은 모두 맞춤 제품으로 값이 비쌉니다. 이마와 눈썹, 간격의 비율을 자로 재서 맞추고 눈썹도 완전한 대칭이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다케우치 상의 모습은 엄격한 프로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自分が自分じゃなくなるね。あ、そうですか。だからこう塗っていくうちに芸者になっていくね。 게이샤가 입는 기모노는 워낙 입기가 까다로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모노의 질과 기모노를 입은 태가 게이샤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고급 기모노는 일섭을 모두 갖추는데 수백만 엔이 들 정도로 값이 비싸서 게이샤는 기모노를 입는다는 사실 그 자체로 특별한 상품인 것입니다. 芸者さんの着てる着物っていうのは長さが長いことね派手になったりその芸者さんたちの着物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く手の込んだ着物だから。 화장을 끝낸 다케우치 상은 마이코를 데리고 미장원에 갔습니다. 마이코는 가발이 없기 때문에 기모노에 맞는 일본식 머리를 만들러 온 것입니다. 게이샤에게 머리 장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게이샤들은 아름다운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물결처럼 굽이치는 모습을 얻으려고 어린 게이샤들은 정수리가 벗겨지는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는 예로부터 일본 남성들을 사로잡는 여자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다케우치 상은 아카사카에서 17년간 술집을 경영한다는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だからもう昔の華やかな赤坂知ってるからこの頃の赤坂は寂しい。あ、そうですか。なんで寂しくなったんでしょうか。いやもう不景気でこういう芸者さんのスタイル作るの大変じゃない、それでお雑誌だからもっと簡単にバーでカラオケで遊んでこういう人たちの踊り見たりお三味線弾いたりそういうのお金がかかるからみんなやらなくなっちゃったじゃん。ああできた。まあなんとも言えないわ。これでお化粧するともう全然違っちゃうから。あなたの顔じゃなくなっちゃうよ。しゅんさんお化粧してあげるの。ああ、久しぶりだよ。前よく言ったからさ、父言ったから。やっぱりこういう子さんにぐらいいつも連れて歩きたい。本当よね。昔はついて歩いたもんでだすから今顧問着せてこいって言ったのに。写真写すのにね。まあいいでしょ。これから綺麗になるから。私たちは作られてなんぼのもん。向こうはこの人をよく見せるためのそういうことをこう計算しながら作り上げてくれる芸人さんなわけよ。 머리를 올린 마이쿠는 벌써 반쯤은 게이샤가 된 기분입니다. 기모노를 입고는 인력거라면 몰라도 택시를 타기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게이샤는 겉모습만큼이나 현대 생활과 동떨어진 존재임을 새삼 확인시켜 줍니다. おお、8時まで着いた。 이제 마이코의 변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전의 마이코들은 선배 게이샤의 화장법을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스스로 배워나갔습니다. 보통 10년이 넘는 마이코의 수련 기간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눈썰미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마이코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怖くないですかこれねえすっごいまだできちゃってます。 이제 오시로이라고 부르는 이런 화장을 하는 사람은 게이샤와 가부키극의 배우들 뿐입니다. 사라져가는 일본 전통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化粧ってどんな意味を持ってるんでしょうかね。武装の意味。昔戦争に出ていく武将がやっぱりこれから死にに行くんだよっていうその覚悟でやっぱり行くじゃない、戦争しに。はい。ああいうものよ。だから竹内千佳子という本人はここに置いてくわけよ。であくまでも芸者として戦場に出てくような気分ね。お客さんって物珍しがってかんざしだの襟だの着物だと触りたがるのよ。でも高いもんだからあんまり触らせないように話してごまかして。分かった？やたら触りたがるもんなんですよね。こっそり会いましょうって言われても会っちゃダメよ。はい。 다케우치상은 처음 좌석에 나가는 마이쿠가 걱정되어서 이것저것 주의를 줍니다. 마이쿠는 첫 경험이라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폭이 좁은 버스는 발에 잘 들어가 주질 않습니다. 마이쿠가 드디어 기모노를 입었습니다. 기모노를 입자 진땀부터 나는 마이쿠. 이걸 입고 과연 게이샤 노릇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신발 신는 것도 혼자서는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남학신도 보기만 했지 직접 신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남학신을 신고 떼어놓는 첫 걸음만큼이나 마이코의 가슴은 조마조마합니다. 아카사카의 황혼이 찾아드는 시간. 지금부터 이 거리는 서서히 기지개를 켭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거리에 어둠이 완전히 내리면 아카사카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요즘가를 찾아듭니다. 다케우치 상과 마이쿠는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요정에 처음 와본 마이쿠는 잔뜩 긴장한 가운데서도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방의 구조나 장식도 궁금하고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궁금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케우치 상이 빨리 와주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손님은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정치 문화인 밀실 정치의 관행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도 요정의 고객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밤에 요정에서 만나는 대신 호텔에서 조찬 모임이나 오찬 모임을 갖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사업가들이 가끔 요정에서 게이샤를 청합니다. もう原則的にね、必ず左側にお客さんがいて、左手で添えるもんなのね。それで右手でお酌をするわけよ。でどうぞっていうわけ。 들어가기 직전까지 마이코를 가르치는 다케우치 상. あときちんと座ってお座りしてそうです座ってちょっと押せてあげなさい、はい。もうちょっと前。お客さん。こんばんは。 실전에 들어간 마이코 어색하기만 합니다. 畳に手をついてこんばんは 손님 방에 들어가는 게이샤는 3명을 기본으로 합니다. 술을 따르는 마이코, 대화 상대도 되어주고 춤과 노래도 하는 노련한 게이샤, 그리고 샤미센을 켜는 게이샤가 있습니다. 오늘 샤미센 연주자는 가발을 벗은 게이샤, 즉 은퇴한 게이샤입니다. 술 따르는 모습이 어설프기만 한 마이코. 그러나 어린 마이코의 서투름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큰 실수만 없으면 오히려 신선한 매력으로 봐줍니다. 올해 73세로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60년이 넘은 샤미센 주자는 은퇴 후에도 일이 있으면 가끔 불려옵니다. やっぱし34、5ぐらいじゃないですか。もう置いて踊りをやめてそれで今度長唄に変わった時はもうかぶるのを取らなきゃダメです。12の時に親がお金がないから、それで8年の年が270円で最高だったんですよ。270円大体もう小さい子がみんな芸者にみんな行った。 게이샤의 전통에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좌석에서 들은 이야기를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할 때는 돈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를 지키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今は若い子の方が大事にされる世の中になったけど、私らはもうお三味線を稽古するのでも板の間しか畳には絶対座らせてもらえなかったの、私らの時代はね。で親に会うっちゅうこともそんなにできなかったし、私らの時代は。それからだんだんと日曜日の3日の日曜日とかっていうのには妹に会いに帰るっつって、それでも11時までにこんな観察持ってましたからね。 게이샤의 엄격한 전통은 사라졌고 이제 게이샤의 존재 자체가 시대의 흐름 속에 사라지려 합니다. 게이샤의 원조는 향연에서 가물을 보여주던 놀이꾼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게이샤의 출현은 1750년 전후 당시 일본 최대 유곽이었던 요시와라 전속 게이샤가 생기고 나서입니다. 춤과 노래 같은 예능과 다도와 수혜의 교양을 갖춘 전문 게이샤들은 매춘으로 하는 유녀들과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간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게이샤들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10살 전후에 마이코로 들어와 10년 이상의 수련을 쌓아야 진짜 게이샤로 대접받던 전통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요즘은 마이코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아가씨가 거의 없습니다. 게이샤의 본산인 교토와 아카사카에
다케우치 상처럼 게이샤 수업을 쌓은 마지막 게이샤들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게이샤의 전성기 때 남자들은 낮 동안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이샤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카타르시스의 욕구를 채워줄 값싸고 가까운 유흥업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마이쿠는 이렇게 오래 꿇어 앉아 있기는 처음이라 다리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게이샤에 대한 수요는 자꾸 줄어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옵니다. 요정의 주인인 오카미상들이 손님을 배웅하는 시간. 아카사카의 밤이 깊었습니다. 아카사카의 게이샤들도 계산을 끝내고 돌아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다케우치 상과 마이쿠. 처음으로 기모노를 입고 남막신을 신은 마이쿠의 발걸음은 천근입니다. 다케우치 상은 우연히 평소에 알고 지내는 여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카사카에서 가라오케를 경영하는 여자입니다. 다케우치 상과 합숙하게 된 가라오케의 단골 손님은 행운이라며 좋아했습니다. 게이샤를 둘씩이나 공짜로 앉혀놓고 술을 마시게 됐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연애가 끝난 지금 다케우치 상은 게이샤가 아닌 보통 여자로 돌아가 긴장을 풀고 부담 없이 노래도 한 곡 부릅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전통가요. 동숙한 사람들의 권유로 마이코도 한 곡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모노를 입었지만 역시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나이에 맞는 신세대 가요. 남자 손님은 젊은 마이코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이샤 복장을 한 특별한 모습이 더 흥미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다케우치 상의 집으로 돌아온 마이코는 저절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서야 길기만 했던 하루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마이코는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で今日自分が実際にやってみたらなんかそういう違いとかあったんでしょうかね。もっと厳しいと思います。 마이코의 발은 오늘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서투른 버선과 남학신을 신은 데다가 몇 시간씩 꿇어 앉아 있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연애가 있는 날은 보통 새벽 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듭니다. 외롭고 단조로운 생활은 옛날의 게이샤나 현재의 게이샤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의 게이샤들은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했고 요즘의 게이샤들은 다케우치 상처럼 독신자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코는 다케우치 상으로부터 게이샤의 기본 예능들을 배웁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통 춤을 배우는 날입니다. 과거의 게이샤들은 장인이 도제를 훈련시키듯이 엄격하게 후배를 가르쳤습니다. 마이코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예인의 정신으로 혹독한 수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얻은 제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다케우치 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で結構私はそれに逆らってた方だからそんなね言われ方されたってそんなんじゃ身に入らないし覚えないしそういうのがあったから私が人に教える場合はねとりあえずもう楽しみながらもう本人たちがねここはどうするのみたいな感じで質問を浴びせてくれるように私は仕向けていて昔はそうじゃない。 게이샤의 세계가 달라진 것만큼이나 아카사카도 변했습니다. 비밀에 쌓인 성인들의 세계인 요즘가로만 알려져 있던 아카사카에 고급 호텔들이 들어섰습니다. 호텔과 패스트푸드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이들의 왕래를 말해줍니다. 아카사카는
좀 더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아카사카에서 제일 큰 요정이 있던 자리가 주차장이 되었다는 것이 이 거리의 변화를 대변합니다. 도쿄의 고급 백화점 미쓰코시. 일이 없는 날 다케우치 상가 마이코는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할 겸 백화점 나들이를 했습니다. 먼저 평상복을 파는 곳에 들러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지 둘러봅니다. 하지만 역시 지급이 지급인지라 그들의 발길은 기모노 매장으로 옮겨집니다. 기모노 하면 게이샤, 게이샤 하면 기모노가 떠오를 만큼 기모노는 게이샤의 상징입니다. 이제 기모노를 찾는 사람은 상류층의 일부 중년 여성들과 게이샤 같은 특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고 입는 법이 까다로운 데다가 일상생활에는 불편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다케우치 상은 이제 게이샤라는 직업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제 기모노 문화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살아남고자 합니다. 그녀가 텔레비전 출연이나 각종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だけど今こうやってバブルはじけちゃってなんだかんだって世界状況もいろいろ変わりつつあるのに下流がだんだん衰退していくわよね。カンカン生態もなくなるし、そういう政治家の先生たちとか特定のトップの人たちだけのもう会合の場、そういうものはだんだん私なくなっていくと思うのね。そうした時に私たちはやっぱりなんていうのかな、こういう支度をして、ホテルとかいろんなイベント関係そういうところにもっともっと自分たちをスペシャリストとしてねやっぱり売り込んでいかなきゃならない時代だと思う。 그녀의 생각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까지 8만 명을 헤아리던 게이샤의 숫자는 이제 약 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회와 교양을 갖춘 정통 게이샤는 더욱 만나기 힘듭니다.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게이샤는 머지않아 관광 포스터 속의 사진으로만 남게 될는지도 모릅니다.